허리를 펴는 일이 버겁고 계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이 많아졌다면 지금이 바로 척추와 관절을 돌볼 때인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찾아온 통증으로 움직임의 중심이 흔들리고 일상생활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팔이 이렇게 안 됐어요. 힘이 없고 여기가 저리고. 이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 지팡이 짚고 요서 요 한 제씩도 못 걸었어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예상치 못한 척추 관절 질환을 불러옵니다. 단순한 노화뿐만 아니라 굳어진 근육과 약해진 인대, 그리고 틀어진 체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복합적인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최근 양한방 통합 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옥진아 원장과 함께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는 양한방 통합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이상의 노년층 환자분들에게는 척추관 협착증, 무릎의 관절염과 같이 퇴행성으로 만성적인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 많습니다. 50, 60대 중장년층 환자분들의 경우 디스크 탈출증, 어깨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과 같이 많이 써서 오는 퇴행성 변화가 본격화되는데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기여를 합니다. 보행 시 다리가 저리고 허리, 목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어깨는 잘 올라가지 않는 가동 범위 제한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30, 40대 젊은 분들 또한 오래 앉아 있으면서 발생하는 목과 허리의 디스크 탈출증, 거북목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질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과한 사용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의 손상된 부위를 직접 초음파와 엑스레이로 보고 그 부위에 재생에 도움되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나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양방치료입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는 평소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는지 수면, 소화 등 신체 전체를 파악해 불균형을 맞춥니다. 이것은 숲을 멀리서 넓게 보고 치료하는 한방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보고 진단하고 복합치료하는 것을 양한방 복합통증치료라고 합니다. 척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는 미국의 해켓 박사가 창안한 방법입니다. 척추 수술 이후에 디스크 제거 수술이 잘 되었는데도 통증이 여전한 환자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척추 관절을 옆에서 받쳐주고 있는 면부 조직, 즉 힘줄과 인대가 약한 환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고 주변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주사요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여 인대와 힘줄을 정확히 보고 손상 부위에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유착되어 나타날 수 있는 신경유착성 통증을 초음파로 찾아서 시행하는 신경 프롤로 주사 치료가 발달하여 훨씬 업그레이드된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한 사람의 의사가 보고 진단하고 의학, 한의학 양쪽의 치료를 함께 했을 때 보다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발 없이 통증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합니다. 이른 아침 한적한 남포동 거리. 김순청 씨는 이 시간에도 주방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그녀는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힘들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거뜬하게 무거운 뚝배기도 옮기고 힘차게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일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팔이 이렇게 안 됐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힘이 없고 여기가 저리고. 세수를 좋지 못했죠. 이게 안 됐죠. 이 손으로 했죠. 그래갖고 밤에 일하다가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병원 갔어요. 아니 사진을 찍었는데 목뼈에 뭐 좁혀졌다더라고. 그걸 이제 약을 투입해가 뭐 이렇게 넓혀주는 것 같더라고.
바쁜 일과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 순청 씨. 식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한데요. 오늘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오늘 안 피곤하세요 지금? 피곤해도 병원 가야 됩니다. 치료받거나 몸이 가벼워집니다. 조금은 피곤하기도 하지만 더 건강해질 거란 희망으로 힘을 내어봅니다. 금방 도착한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순청 씨인데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 맞아본 분이 좋다고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가자 그래갖고 그래 내를 데리고 여기 처음에 와서 저 같은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세세하게 잘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믿음이 많이 갔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순청님, 지금 이제 발 저린다거나 목 아픈 거 지금 좀 어떠세요? 거의 다 나은 거는 마찬가지. 아유, 5번 맞았을 때 안 아팠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원장님 맞으라 해서 계속 또. 어머니가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는 팔에 힘도 좀 빠지고, 빠지고. 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이게- 수가 이게 안 없었어요. 됐지. 그죠? 이게 끝까지 이게 안 이게, 됐지. 맞아요. 이래밖에 맞아요. 안 됐지.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나 이제, 좋아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요렇게 만졌을 때 통증은 혹시, 자, 요런 근육은 괜찮으세요? 네, 없어요. 좋아요. 뒤로 이렇게 젖혀서 여기를 좁아지게 하면 저림 증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를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 힘 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팔을 쭉 뻗어 보시고요. 좋습니다.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 위로 쑥 버티세요. 자, 버틸게요. 좋아요. 그래서 밑으로 쑥 내려보세요. 밑으로 쑥 내리고 버티세요. 버티세요. 좋아요. 지금 힘 빠지거나 그런 증상은 완전히 회복이 됐고요. 전혀 그죠? 없어요. 예, 맞아요. 보강으로 제가 오늘도 목적으로 또 프로로 치료를 한번 해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순청 환자분의 경우 내원하기 3일 전부터 갑자기 좌측 어깨부터 아래팔까지 힘이 없다. 왼쪽 팔을 들어서 목에 닿는 것도 힘들고 팔이 약간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경추 5번과 6번 사이 협착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실제 운동신경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아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양한방 통합통증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는데요. 한 번 주사 후 좌측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호전되었고 두 번째 치료할 때는 팔에 힘없는 증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3에서 4회 치료 후 왼쪽 팔을 굽힐 때 어깨에 손이 안 닿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호전되었고 5회 치료 후에는 좌측 팔이 저린 것도 호전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방과 한방의 협진은 각각의 장점을 통합하여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만성화와 재발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방은 구조적인 병변을 해결하여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한방은 기능과 체질을 회복하여 병의 재발을 억제합니다. 치료 후 관리와 예방 중심의 협진 치료는 척추관절 질환의 재발을 막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 들어갈게요. 따끔합니다. 따끔. 오늘도 양한방 치료가 함께 진행되는데요. 먼저 목 부위에 약해진 인대와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 프롤로 주사 치료가 실시됩니다. 경추 5, 6번 부위는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로 이곳의 불안정성은 팔저림과 힘 빠짐으로 이어지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손상된 부위에 자극을 줘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와 힘이 빠지고 저렸던 팔의 기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방 치료도 함께 진행됩니다. 침 치료를 통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기혈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어 통증을 가라앉히고 목 주변의 뻣뻣함을 풀어줍니다. 전기 치료도 더해지는데요. 저주파 자극이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치료 효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안 아파요. 이제 다 돼요.
다 돼. 이것도 돼. 이게 이래 되는 게 또 다 돼. 안 아프고 건강한 걸 바라면서 뭐. 야같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해볼 효과를 봤으니까 추천해보고 싶죠.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남편과 다정하게 병원을 찾은 권옥남 어머니는 오랫동안 남편의 간병을 하다 생긴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만큼 걷는 일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 지팡이 짚고 요서 요 한 제쪽도 못 걸었어요. 앉아가 쉬어야 되고 못 걸어갔어요. 이 아빠가 요서 제가 치치하게 발바닥 이게는 항상 모래밭에 우리 맨발로 걷는 그런 그거라요. 침도 맞아보고 주사도 주사는 그걸 맞으니까 그 후유증이 있으니 겁이나 더 못 맞겠고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게랑 수술 알고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게라 병원에 수술해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해보고 이제 수술을 되게 아프면 못 걸으면 수술할 수밖에 없다 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아버님 오셨는데요. 허리 다리 저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힘쓰는 거라든지 좀 어떠세요? 저린 거는 요 발 앞에 부분, 요 발끝에만. 요 끝에만 약간 예, 있고 예, 이제 그거는 그렇고 이제 이 다리 여기는 힘도 좀 생기고 맞아요. 요 허리는 네. 이제 조금 이제 좀 무리하게 걸으면 좀 그죠? 아프고 많이 맞아요. 좋아졌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엔 제가 수술을 권유를 했었던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발등 올리고 내리고 하는 힘이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게 좀 손상이 온 거라서 그거는 사실은 수술을 하는 게 맞거든요. 아버님이 수술하고 너무 고생하시고 하고 나서도 아픈 걸 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수술 안 하겠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치료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그 협착증 마디가 여러 마디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완전히 졸업은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좀 하면서 제가 봐드려야 하는 케이스예요. 예, 고맙습니다. 두 분 계속 제가 관리 잘 해드릴 수 있도록 예. 그래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원 당시 권옥남님은 2년 전 남편분 척추 수술한 뒤 간병하다가 본인이 병이 났다고 하셨는데요. 우측의 저림 증상이 허리부터 엉치, 허벅지, 발바닥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권유했으나 거부하셨습니다. 5번 요추 협착증이 심하고 여러 요추에서 퇴행성 척추증이 있는 환자분이어서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 가능할지 해봐야 알 것 같다 말씀드리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까치발 서기 운동, 벽을 잡고 한 발로만 서 있기 운동과 같이 혼자서도 본인의 레벨에 맞게 할 수 있는 재활 운동 치료를 과제로 내주고 허리에 프롤로 주사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권옥남님은 하루에도 100번, 200번 틈이 날 때마다 운동 치료를 잘 따라 주셨습니다. 8회 치료 후 허리와 우측 엄지발가락, 발목 들어올리는 힘이 생기고 통증도 호전되었습니다. 한두 달 뒤에는 발바닥 전체에서 발끝 정도로 감각 저하의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중치료 이후에도 계속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하였고 한 달마다 보강하는 의미로 주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프롤로 치료는 계속됩니다. 어머니는 협착증이 여러 마디여서 오른쪽으로 이제 다리 아프고 저리고 엉치 아프고 했는데 왼쪽 엉치도 아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왼쪽 엉치가 더 아프다 하셨으니까요. 왼쪽 엉치랑 오른쪽 엉치랑 다 같이 신경 나오는 큰 길목 다 보고 척추뼈 사이사이에도 신경 나오는 길목에는 약이 들어가겠습니다. 따끔. 권옥남 어머니는 엉덩이부터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증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반복된 치료를 통해 통증은 서서히 옅어지고 잃었던 힘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병원까지 걸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좁을 협, 부착할 착을 써서 척추의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붙어버리는 병입니다. 붙으니까 신경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프기도 하고 힘이 빠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경추와 요추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목에서 팔, 그리고 허리에서 다리까지 나타나는 증상, 즉 방사통입니다. 특히 허리를 숙일 때 허리와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발까지 저립니다. 쑤신다, 전기가 통한다, 아린다 등등 호소하는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인대와 힘줄에 손상이 있어 프롤로 주사를 해서 인대와 힘줄을 보강하고 증식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눌린 경우 초음파를 보면서 그 부위의 유착을 방해하는 신경 프롤로 치료로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로 척추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다스린 후 이어서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는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마사지를 통해 굳어진 근육을 섬세하게 풀어줍니다. 양방의 재생 치료에 한방의 순환 치료가 더해져 권옥남 어머니는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많이 짜졌지. 지금 한 100m는 넘기 안 쉬고 걸어가지. 이쪽에 다리는 거의 다 났었는데 이쪽 다리가 힘들었나 봐요. 야 때문에. 근데 요는 거의 다인데 요 무릎이 지금 많이 좀 힘들어요. 그래 그것만 났으면 날라다니거든요. 기분이. 둘이서 좀 언제 걸어 댕기고 친구들이 지금 놀러 가려고 막 어디 여행 가자는데 그거 우리 때문에 못 가고 지금 같이 댕길 수 있었어. 그게 제일 소원이거든. 저는 안 아프고. 오늘은 오후 진료가 없는 날. 이렇게 일찍 끝나는 날인가 했더니 옥진아 원장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치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환자의 상태와 거주 환경까지 고려하며 꼼꼼히 짐을 챙깁니다. 의료기관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진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방문 진료를 통해 거동 불편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확보하고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행이 곤란한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에 외래 한번 오려면 이동부터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1차 의료 방문 진료를 신청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정해진 시간에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진찰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약물과 연고 등을 처방할 수 있어서 편리함을 느낍니다. 이동의 불편함이 줄어드니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단순한 감기 같은 급성 질환의 관리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의 관리도 가능하고 욕창 관리도 가능합니다. 필요시에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혼자 판단하고 환자 관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든든히 의료 장비를 챙겨 환자 집에 도착한 옥진아 원장. 환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이 길은 치료 이상의 믿음을 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무릎 통증과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이선희 할머니. 얼마 전 혼자 있다 넘어져 뒷머리를 다치고 무릎에 물이 차면서 기력이 더 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아픈 건 없으세요? 지금 오른쪽은 괜찮아요? 오른쪽도 아픕니다. 오른쪽도 아픕니까? 아하. 지금 어머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동안도 뚜둑뚜둑 소리 난다, 그죠? 네, 맞아요. 오늘은 무릎을 먼저 볼게요. 환자분은 저희한테 방문 진료 의뢰하셨을 때 며칠 전에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신 이후로 뒤통수에 멍도 크게 들고 또 식사도 잘 못하시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저희한테 방문 진료를 요청 주셨어요. 환자분을 관찰을 해보니 기력도 많이 떨어지셨고 또 의사소통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혼자서 이렇게 방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무릎이 부어서 좌측 무릎이 부어서 열감도 심하고 관절낭도 많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7도 이상의 미열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는 거는 보호자분이 말씀을 주셔서 알고 있었는데 무릎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릎에 물을 빼고 그다음에 통증 주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 기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수액 주사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한 번 치료한 이후에 무릎은 많이 통증이 호전되었고 기력도 많이 회복하셔서 전과 같은 정도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문진료 대상은 우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과 복지카드가 있는 장애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임신과 출산 내지는 골절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거동이 불편해서 외래로 진료가 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진료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장애인 주치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아파요? 요런데? 세게 누르면 아파요? 아파요. 어머니 통증 주사 좀 해드릴게요. 부어오르고 열감이 있던 무릎에 주사 치료가 진행됩니다. 관절내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고 뻣뻣했던 움직임을 풀어줘 좀 더 편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무릎 통증을 다스리는 치료부터 기력 회복을 위한 영양 수혜까지 환자의 전반적인 몸 상태와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맞춤형 치료는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방문진료를 요청받아 저희가 갔을 때 기본적으로 약 처방전, 그리고 수액주사 치료, 그리고 저희가 초음파를 보고 직접 통증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재활 치료도 가능하고 와상 환자 같은 경우 욕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욕창을 처치하고 관리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침상에 오래 누워 계신 환자분들에게 생각보다 관절 구축이라든지 척추 관절 통증 질환이 많습니다. 많이 걷지 못함으로 인해서 굳어서 나타나는 통증이나 변형은 없는지 항상 잘 살펴보고 어깨라든지 허리, 목 같은 척추의 질환이 있는지도 항상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모든 드시던 약을 다 체크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정리를 해드리고 드셔야 되는 약이 빠진 경우도 저희가 재처방을 해서 집에서 휴대용 프린터기로 이렇게 처방전을 내서 받을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고요. 누워서 오래 계시던 분들은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욕창이라든지 피부염 같은 것들이 생겨서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는지는 제가 주변에 피부를 다 살펴봐서 꼭 체크를 해봐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료는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다음에 또 와서 수액 치료도 봐드리고 어머니 허리 아픈 것도 또 챙겨서 봐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예.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잘 지내시고요. 예,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 통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왜 통증이 생겼을까에 대한 원인을 치료해야 재발도 덜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당장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상된 부위는 그대로 둔 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만 받고 계속 쓰다 보면 척추 관절은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통합적으로 인체를 바라보는 양한방 통합치료로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여 치료하십시오. 수술 후에도 아픈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 환자분들은 직접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와 장애인 주치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가족과 함께 집에서 오래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통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척추와 관절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데요. 오히려 방치할수록 일상은 더 위축되고 움직임은 제약을 받게 되니까요. 통증 없는 삶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여겼던 허리 통증. 하지만 어느 순간 걷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잠시 서 있는 일마저 힘겨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불청객이라 치부하기엔 그 통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데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통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혼자를 못하는 거라. 디디지도 못하고 막 다리가 띵겨하고 서서 구부는 게라. 저녁으로 잘 때 누우면은 이 통증이 너무 심해요, 다리로. 그러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종아리 쪽에 통증이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걷기가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인구 중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많은 사람이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수술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환자가 비수술 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문찬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신경관이 있는데 주변 조직이 뼈나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관이 좁아지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냥 척추관 협착증 우리가 6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착증은 이제 치료 자체가 대부분 우리가 수술 아닌 방법으로 90% 이상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명확히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비가 왔는 분들은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술 아닌 방법으로 조절했는데 도무지 일상생활에 되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은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먹는 약, 소염제 같은 약을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경주사, 신경차단술을 얘기하는데 주사치료죠. 결국 이제 문제되는 신경에 염증과 부종을 깔아주기 위해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는 여러 병변이 다발성이거나 자꾸 이제 재발되는 통증인 경우에는 카테터를 이용한 허리 시술,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허리와 엉덩이 통증이 점점 심해져 입원한 박희동 씨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20년 전에도 한 차례 허리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최근 증상이 더 악화하였다고 하는데요. 그거 며칠 됐죠. 처음에는 이마에 안 아팠어. 안 아팠는데 두 번째 이 냉장고를 2층에 올린다고 딱 들고 도이 딱 열리더라고. 식은땀이 팍 쏟아지더니 그러고서 뭐 통증이 오는데 크리링, 신경 크리링 가도 안 돼. 주사 맞고 해도 안 돼. 허리 아픈 지는 한 몇 년 됐지요. 협착증이 와가지고 시술을 한번 했어요. 한 20년 전에 한 번 했는데 그거는 막 일하면은 우리 아이 뭐 이래도 자고 나면 그래도 풀리는데 오번에 이거는 이 사람이 꼼짝을 못 하는 기라. 디디지도 못하고 막 다리가 땡기고 하면 서서 구부는 기라. 좀 불안한 그게 있지 뭐요. 아무래도 뭐 수술한다니 그냥 불안하지 그게 마음이. 아버님 너무 많이 아프다. 아픈 지가 한 달 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불편해 하니까 하여튼 빨리 준비되는 대로 바로 내려갈게요, 아버님. 걷는 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버님 지금? 아버님 어제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뭐 비싼데 걸으면 못 걸어. 많이 걸리네. 발목은 올라가죠, 아버님. 발목은. 발목은 올라가고. 아버님 고마할게요. 네, 너무 아파가지고 시술 빨리 준비해서 내려갈게요, 아버님. 네네. 네.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보행 자체가 지금 안 될 정도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 찍어보니까 뭐 척추 분리증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뭐 디스크까지 탈출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의 흐름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풍선 확장성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결과가 좋으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수술안군과 비수술안군의 차이가 없다. 협착증은 그렇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질환이고요. 협착증이 이제 결국은 좁아지거든요, 관이. 근데 이게 좁아진 관을 있다고 해서 다 수술로 우리가 이제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돕자면 우리 혈압계 있잖아요. 혈압계를 이렇게 이제 많이 쪼고 있다가 살짝만 통해도 이제 피가 싹 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도 신경의 흐름만 조금만 부드럽게 해줘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 자체는 체감적으로 확 좋아집니다. 그런 원리로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 아닌 방법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을 앞두고 차분히 몸 상태를 점검받는 희동 씨. 간호사는 혈압과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며 안전한 치료를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만큼 간호사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하고 분주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시술. 다시 편안하게 앉고 걸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중요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도 있고 척추 분리증, 그다음에 디스크 탈출까지 다 있는 분이라서 근데 주사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오늘 할 시술은 칼을 대지 않고 신경의 흐름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고 확장하는 풍선 확장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테타도 여러 종류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신경기를 좀 뚫어주는 풍선 확장술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고 풀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경기를 조금 넓혀준다는 개념이에요. 확 넓혀주진 않지만 이게 조금만 넓혀줘도 우리가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 자체는 체감적으로 확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분을 오늘 시행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시술이 시작되었는데요. 희동 씨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기 위해 풍선 확장술을 받습니다. 가느다란 카테터를 병변 부위까지 정확하게 삽입한 뒤 풍선을 이용해 좁아진 공간을 넓혀 눌려있던 신경의 압박을 완화하는 시술인데요. 동시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통증 완화를 돕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춰 더욱 정밀하게 진행되는 이 치료는 신경 주변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편안한 움직임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분은 한 달 정도 굉장히 아픈 통증, 지금 시술 전에 걷지도 못할 정도 통증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경이 많이 부종과 염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신경 부종을 깔아앉히는 약제나 이제 그런 소염제 같은 거를 신경 가까이서 뿌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라와서 회진을 보면 결과는 상당히 좋아져 있을 겁니다. 시술을 끝내고 입원실에서 쉬고 있는 희동 씨. 시술 전 굳어있던 표정과는 달리 한결 편안해진 모습인데요. 왼쪽 엉덩이와 다리로 이어지던 불편감이 완화되면서 몸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나 봅니다. 아버님 이제 시술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왼쪽 아픈 거 좀 낫죠? 한번 걸어볼게요. 아까랑 뭐 이제 다리 방사통 많이 편해졌죠, 아버님? 네. 하여튼 잘 걸으시고요. 하여튼 시술은 잘 끝났어요.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걸으시면 상당히 결과가 빨리 좋아질 거예요. 결과는 좋으신데 또 유지를 잘 하려면 허리 관리하고 운동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또 오후에 되면 운동 치료하고 그런 거를 조금 안내해서 허리에 좋은 운동들을 조금 저희가 교육시켜 드릴 거예요, 아버님. 그리고 힘든 일 피해야 돼요, 아버님. 네네. 퇴원하고 나서 몸이 완벽하게 돌아오면은 열심히 또 건강관리하면서 앞으로 내가 또 살아나가는 과정을 또 다시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내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가웠던 계절이 지나고 화사한 벚꽃이 봄을 알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봄은 마냥 가볍고 반가운 계절만은 아닌데요. 오늘 시술을 받기 위해 입원 중인 한영옥 씨는 30년째 허리 통증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주사를 맞으며 버텨왔지만 왼쪽 다리로 퍼지는 심한 통증과 저림, 발끝까지 시린 증상이 더 악화했습니다. 이리 앉아있지도 못하고 막 다리도 저리고 요 뒤 어구미도 땡기고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급하니까 또 통증 클리닉 치료받고 또 오면은 또 조금 괜찮으면 또 안 가고 물리치료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 거죠. 근데도 안 돼서 지금 이리 온 거예요. 저녁으로 잘 때 누우면은 이 통증이 너무 심해요. 다리로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그러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다른 병원에 가서 딱 가도 되게 아파서 가잖아요. 가서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이러면은 수술할 단계는 아니래요. 그러면 나는 되게 고통스럽는데 그 소리를 계속해요. 아는 지인 언니가 자기 동생이 여기서 시술하고 안 아프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저께 여기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시술을 받으면 몇 프로를 좋아집니까? 내가 80%를 좋아집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괜찮다고. 그래서 시술을 결정한 거예요. 칼대기는 싫고 아직까지는. 어머니 오늘 시술 곧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 시술은 어머니 MRI 상에도 잘 안 보이는 네. 병변을 네. 내시경으로 네. 이제 그거를 카테터를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유착을 또 방해하고 협착증 있는 데를 신경의 흐름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내려오셔서 시술 받고 네. 그다음에 오후에는 제가 또 근육이 너무 약해요, 어머니가. 그것도 저희가 치료에 그냥 필수적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운동을 네. 조금 하는 이제 습관 자체를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곧 내려가실 거예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한효욱 씨도 역시 협착증 증상인데 허리 아프고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주사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주사 치료도 하고 했지만 먹는 약도 드시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다음 단계인 우리가 허리 제가 시술을 권유 드려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I를 보면 아주 심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어떤 이제 협착증의 염증이라든지 유착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이용한 허리 시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술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수술실. 의료진은 치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차분하게 시술을 준비합니다. 한효우 씨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고 최근에 다리가 저려서 수면장애까지 오시는 분이라서 이제 저희가 시술할 거는 내시경을 통해서 허리 시술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내시경을 보면서 유착된 조직까지도 다 박리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카테터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4세대 카테터라 얘기하는데 여기 끝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제 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관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MRI에서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통증을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의 어떤 장점은 말 그대로 수술 아닌 방법이기 때문에 칼을 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마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나 우리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칼을 대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재활이나 보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주사랑 이게 차이가 뭐냐면 주사는 우리가 이제 말랑말랑한 이 카테터를 이용하면 약이 정확히 전달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효과는 조금 더 낮고 지속되는 이제 기간도 조금 더 오래 가요. 그 대신에 이제 어머니 관리는 해줘야 돼. 그게 운동이 운동, 어머니. 근육이 뒤에 엉덩이 근육하고 기립근하고 다 빠져 있어요, 어머니. 영옥 씨에게 시행되는 시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신경이 지나가는 경막 외곽 내부를 직접 확인하면서 병변 부위에 접근하는 치료로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고 염증을 제거해 눌려있던 신경의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주 오래된 통증이거든요. 뭐 30년 동안 아프셨다 얘기했는데 소위 말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길을 제가 그냥 청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증이 끼어 있는 신경 조직에 대청소를 한번 함으로써 어머니가 느끼는 통증 자체는 확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통증을 좋아지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보면 엉덩이 근육이나 허리 기립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바로 운동 치료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운동치료실 가서 어머니가 지금까지 관리하지 않았던 허리 운동법이나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고, 시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주의할 거는 이제 앞으로 운동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계속 지속적으로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옆에서 교육을 시켜 드릴 겁니다.
시술을 마친 영옥 씨가 운동치료실로 향합니다. 오랜 통증으로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영옥 씨의 엉덩이 근육과 허리를 지탱하는 기립근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통증이 줄어든 뒤에도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어려운데요. 도수치료는 굳어진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해 척추 주변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치료는 약해진 근육을 강화해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인데요. 시술 후 재활치료는 통증 완화뿐 아니라 편안한 일상을 오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운동을 해야죠. 요거 오늘 배운 거 지금 어깨가 아프니까 처음에 한 거하고 나중에 한 거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멀리 포항에서부터 달려온 거리가 무색할 만큼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침에 첫걸음을 떼는 것조차 두려웠던 이화수 씨. 하지만 그가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이곳에서 시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정기검진과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지금 그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거의 한 3월 중순부터 조금 이제 발이 저리고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서 지금 다리에 걷지를 못할 정도로의 다리 통증이 종아리에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골프를 이제 자주 치러 가고 연습을 좀 과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수술했던 부분이 아마 또 재발돼가지고 이번에 그런 또 디스크에 탈출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발바닥 쪽에 좀 저린 현상이 좀 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종아리 쪽에 통증이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걷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10분 정도 걸으면 그 이상은 또 못 걷고 또 쉬었다가 가면은 한 10분 정도 또 걸었다가 또 오고 그런 상황이었죠. 예, 아버님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원장님 덕분에 네. 시술이 잘 돼가지고 네. 지금 정상적인 뭐 운동을 못 하더라도 걷고 그래 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아주 좀 시술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시술하고 한 일주일째인데 일단 다른 분들보다 또 성적이 좋았던 게 아버님이 예전에 10년 전에 한번 허리 수술했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버티다가 수술로 넘어가게 됐고 이번에는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건 네. 빠르면 빠를수록 네, 네. 이 신경 쪽에 눌림이 네, 네. 빨리 풀린다. 네, 네. 그걸 좀 알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딱 인지를 하고 빨리 오신 게 굉장히 치료 결과가 시술하고 일주일 만에 거의 다 좋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 이제 뭐 원장님이 시술 잘해 부분도 네. 이제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이제 계속 걸으면서 네, 네, 네. 그 만보 이상 걸으면서 만보 이상, 네. 예, 걸으면서 지금 현재 계속 큰 큰 운동을 하지 않고 걷는 것만 하면서 네. 회복하기를 지금 이제 계속 해 가는 거죠. 그게 이번 달까지만 조금 예, 예. 조심하시고 네. 좋아하시는 골프는 한 5월 달부터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예. 이제 다리에 체외 충격이라고 그 약간 잔존하는 저림감을 네. 이제 충격을 가하면 혈액 순환도 개선되고 통증도 조금 풀리거든요. 그 치료만 조금 하고 예. 약만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불편하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치료는 그럴게요.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 아프고 다리가 극심한 통증으로 보행이 힘들 정도로 내원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징이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진행했고요. 그 부위에서 디스크가 또 터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전만 해도 이제 의학적으로 터져 있는 디스크는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우리가 100세 시대다 보니까 다들 수술을 피하고 싶고 늦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허리 시술들을 통해서
이런 터져 있는 디스크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또 일주일 전에 벌써 이제 진행했는데 지금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까지도 치고 싶어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증상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은 나쁜 자세를 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이제 누구나 필수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걷는 것,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도 우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체지방 비율을 감소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허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근육 중에 이제 기립근하고 복근하고 엉덩이 근육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는 코어 근육이라 얘기하는데 이 코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여러 가지 플랭크라든지 뭐 힙 브릿지, 사이드 플랭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술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환자분들에게 일일이 운동 치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 증상이 많이 호전된 화수 씨는 더 안정된 회복을 위해 오늘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통증이 남아있는 부위의 근육과 연부 조직을 자극해 긴장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는 치료로 굳어있던 조직의 상태를 개선하고 움직임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필수 과정입니다. 그냥 치료 연속선상에 있는 거고 이런 이제 바른 자세라든지 습관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병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술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다리 저린 거하고 종아리 아파가지고 못 걸었던 부분이 시술 외에는 지금 현재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30분 이상 걷거든요. 그래도 약간 저림 현상은 있는데 종아리 통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전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지금 없어요. 그 협착증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있을 수 있고 증상이 있다라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조기에 치료하면 수술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증상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나쁜 자세 피해주고 꾸준한 운동을 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허리 건강을 위해서 10년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 허리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통증을 방치하지 말고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